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12일 리게티가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이 기업의 주가는 그야말로 급락했습니다. 이날 사실 장이 열리기 전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는 아주 파격적인 협상안을 내놓으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리게티 역시 그 흐름에 동반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장중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가 그 주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도 남을 정도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 흐름이 안 좋았던 것이죠. 실적 발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시장 반응이 안 좋았었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날 리게티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매출 감소였습니다. 리게티는 2025년 1분기에 147만 2천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2% 감소한 수준이었어요. 매출이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35%가 감소한 수준이었는데요. 상당히 큰 폭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것입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고 있었던 매출 컨센서스와 비교해도 상당히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팩트셋이 집계한 리게티의 매출 전망은 26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110만 달러가 넘는 미스를 내면서 아주 큰 폭의 어닝 미스를 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업의 1분기 수익성은 어땠을까요? 순이익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게 웬걸? 이번 분기 들어서 리게티가 도리어 4,261만 달러라는 순이익을 기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순손실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서 흑자전환을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 숫자만 보고 뭐야 수익성이 되게 좋았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이번에 기록한 수익은 다분히 일시적인 그런 순이익입니다. 이 CFO가 말한 것처럼 이번 분기 순이익은 이 파생 워런티 및 언아웃 부채의 공정가치 변화로 인한 이 항목 덕분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기업이 이 부채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warrant liability, 워런트 부채가 크게 줄어들었고 earnout liability, 이 earnout 부채 역시 크게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런트라고 하는 것은 일정 조건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요. 이 earnout 같은 경우는 미래의 성과가 좋으면은 추가로 보상을 주는 그런 조건부 계약을 말을 하는데요. 아주 단순히 표현을 하면은 이 기업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면은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줘야 할 돈을 안 줘도 되게 됐으니 그 부채가 탕감받은 만큼이 리게티 입장에서 이익으로 잡히게 된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런 언아웃 같은 경우는 주가 퍼포먼스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더 추가 보상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1분기 들어서 리게티의 주가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줘야 할 돈을 안 줘도 되게 되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분기 순이익은 사업 성과가 좋아서 발생한 흑자 전환이 아니라 그냥 회계상 숫자 조정이 발생한 덕분에 순이익으로 잡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인 이 영업손실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30% 늘어난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수익성 지표 관련해서는 저희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양자기업과 같은 혁신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당장 이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단 당장은 더 많은 돈을 R&D에 들어가면서 이 기술을 완성하고 업계 내에서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도약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지금 당장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이번 분기 들어서 매출이 감소한 것 때문에 주가가 좀 타격을 받았는데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차피 이 양자산업에 투자하는 행위 자체가 단기 변동성을 노리는 투자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 펀더멘털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장 1년 안에 어떤 수익화를 노리고 하는 투자라기보다도 이 기업들이 이루어 나갈 이 양자 섹터에 대한 장기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 매출이 꺾인 거라던가 당장의 어떤 수익성이 안 좋았다던가 이런 부분보다 앞으로의 비전이 결국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런 맥락에 있어서 스보드 쿨카르니 CEO의 이번 어닝콜에서 한 발언을 몇 가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쿨카르니 CEO는 이번 어닝콜에서 양자 컴퓨터 산업 전반은 여전히 R&D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양자 우위 퀀텀 수프리머시라고 하죠.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현존하는 최고의 슈퍼컴퓨터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려면은 앞으로 4에서 5년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모든 양자 기업들이 R&D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주로 정부 계약이나 이 연구자들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이룬다. 이런 종류의 매출은 본질적으로 일회적이고 들쑥날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이번 분기에 매출을 감소한 것을 가지고 너무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원래 그런 거다. 지금은 R&D 단계니까 하면서 쿨카르니 CEO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양자 컴퓨팅 기업의 매출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진짜 목표는 양자 우위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상업적 매출이 의미를 갖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기대하던 멘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돈을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에 빠르게 성과를 내주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기술 개발이 앞으로 2년, 3년 내로 우리가 어떤 양자 우위를 달성할 수 있을 거고 이것이 달성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잠재적 시장 가치를 이뤄나갈 수 있을 거다. 어떤 성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원하는데 그것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발언을 내비쳤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썩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멘트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솔직하고 달성 가능한 그런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말한 것과 같이 4에서 5년 이 양자 우위를 달성하기까지 걸릴 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냐라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온큐든 D-Wave든 리게티든 이런 양자 기업의 실적을 커버할 때면은 거의 앵무새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죠. 당장의 매출이나 수익성 물론 아주 무시할 건 아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현금과 현금성 자산, 체력이 얼만큼 남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잖아요. 이 양자라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에서 R&D 중심의 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이 기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만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냐가 결국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굳이 중요도의 어떤 순서를 매기자면은 이 현금성 자산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매출 성장, 마지막이 수익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이번 리게티의 분기 실적 약간은 주황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분기 말일 리게티가 보유한 유동자산은 2억 1,436만 달러 수준이었어요. 이번 분기에 리게티가 영업비용으로 약 2,200만 달러를 사용한 것을 고려하면은 제시한 4에서 5년이라는 타임라인을 다 버텨내기에는 유동자산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죠. 중간에 한 번 더 자금 조달을 하거나 몇몇 장기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변환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번 1분기 실적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유동자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적신호가 들어온 것도 그렇고요. 이 매출이 감소한 것도 어쨌든 결코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죠. 당장 양자 기업들에게 있어서 매출이 아주 중요한 지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리게티가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R&D에 집중하는 기업이니까 이런 매출 감소가 괜찮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밸런스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 리게티의 최근 실적 발표, 리게티를 꾸준히 팔로우해온 투자자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서프라이즈, 충격적인 요소는 아니었을 거다. 왜냐면은 리게티는 과학적 R&D에 더 집중하는 기업이지 커머셜 애플리케이션, 이 상업적 적용에는 그렇게 집중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리게티는 지속적으로 양자 상용화에 대한 언급을 해온 기업이거든요. 올해 2월에도 퀀터 컴퓨터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 양자 상용화를 더 가속화할 거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이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 기반의 양자 컴퓨팅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다 양자 상용화의 일환이거든요. 어쨌거나 이 기업 상장 기업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차린 건데 돈 벌 게 아니었으면 매출이 감소해도 괜찮을 거였으면 상장 기업을 왜 합니까? 당연히 연구기관으로 남아있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인데 이 기업이 R&D에 치중하는 기업이라서 당장의 매출이 꺾인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게티라는 기업이 지금 R&D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또 아직 완전한 상용화를 이룬 것은 아닌 만큼 이 매출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 범위 안에 있는 변동성이다 라고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줄어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해석을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시장의 기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월가 매출 컨센서스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월스트리트는 올해부터 리게티가 꾸준한 매출 증가를 나타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월스트리트가 기대하고 있는 이 양자 상용화, 양자 우위의 시간표는 리게티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소리죠. 리게티가 만약에 이 페이스를 맞춰 나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바꾸어 말해서 주가가 그만큼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런 맥락에서 올해 매출 반등을 기대하고 있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분기 들어서 매출이 감소한 것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리게티같이 이런 양자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나아가서 모든 혁신 기술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지니는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리게티의 2025년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한 부분이라던가 이 기업이 보유한 유동자산이 앞으로 이 기업이 제시한 타임라인을 다 충족하기까지는 약간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시면서 변동성에 유의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